예, 초단토입니다. 무척이나 무더운 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건강에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한여름, 이때 30도가 웃도는 이 계절이 식초, 초를 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자연에 그냥 가만히 둬도 식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온이 30도 이상이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서늘한 곳에 두셔도 30도가 넘어가니까 식초가 금방금방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식초, 그러니까 종초를 장만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하고, 식초를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여러 가지 문헌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첫째,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신 그 문헌, 그 논문들에 의해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살펴봤더니, 노벨상을 두 번째 받으신 분, 영국의 크레부스 박사님이 연구해서 내놓은 논문에 보면은, 식초는 우리가 지금 식초를 먹으면은 당뇨를 고칠 수 있나, 뭐 어딜 고칠 수 있나, 낫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식초를 접하려고 하시는데, 식초는 한마디로 우리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균형. 우리 몸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상태의 균형은 무척 어렵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특히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그 치우치는 과정을 늦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거의 오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모릅니다. 우리 인체는 어마어마한 그 화학 작용을 하는 그 과정을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레부스 박사 이 양반이 밝혀낸 걸로는 우선 식초는 그냥 우리가 초산, 그것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식초에는 구연산이라는 그 산이 또 있습니다. 구연산, 이거는 우리 몸 자체에서도 거의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초산이 생성했다가, 어떤 작용을 하다 보면 그게 다 태워 없어지는가 봐요. 근데 그 과정들을 제대로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일단 맨 먼저 접하는 소화액은 우리 침입니다. 침. 그래서 밥을 드실 때 되도록이면 좀 많이 밥을 씹어 드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입을 안 다물 때 그 아밀라제 그 침이 나옵니다. 침샘에서. 그러니까 그 침샘에서 나온 침하고 음식물하고 섞게 되는 거겠죠. 씹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50번, 60번을 씹으면 좋다. 많이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좋게 이 소화 흡수될 수 있는 그 작용을 하는 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우리가 침, 아밀라제.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들어가면은 위액이 있는데, 위액은 엄청 독합니다. 일단 염산 정도까지도 산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데, 근데 웬만한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채소 같은 걸 아주 잘게 먹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것들은 다 그 위액이 녹여줍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불순물, 해로운 우리가 균이라든지 나쁜 균 같은 이런 것들을 사멸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액입니다. 위액, 이게 이제 몸의 균형이 안 맞는 사람은 너무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 위상가다, 안 그러면 뭐 식도, 역류성 식도 염사파가 올라오는 아주
약한 물이 올라오는 그게 바로 이 액입니다. 그게 우리 몸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오늘 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크게 어려운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설마 병원이나 약으로 다 해결이 돼 있지 않은 우리 몸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위액하고 그 다음에 쓸개, 당즙, 쓸개에서 나오는 당즙 또 조금 더 내려간다면은 이제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 이런 몇 가지 또 장에서 나오는 또 소액이 따로 있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다 밝히지는 못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소장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게 다 분해가 되면은 그 영양소들을 간에 가서 간에서 이 양반이 크레부스 회로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포도산으로 되어 있다가 글리코겐 포도산이 되었다가 그거를 이제 우리 각 몸으로 배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간인가 봐요. 이러한 것들이 이 회전 그 회로 돌아가는 그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구연산과 초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초산이 없으면은 그 회로가 돌아도 정상적인 소화 흡수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주 이 설명을 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생활을 해서 식초를 가깝게 대하시고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식초를 자꾸 마시는 데만 치중을 하시는데 마시는 식초를 드시려면은 요즘 식초가 좋은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약이나 약값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니까 식초를 너무 마시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 초산부터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자 이겁니다. 초산은 시중에 우리가 보면 현미식초, 사과식초 있는 그런 발효식초에 있는 것들은 초산입니다. 그런 것들도 접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천연 발효식초는 발효시키는 그 원료의 재료의 그 약성분들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좋아서 모두 그 이제 천연 발효식초 명칭에 따라서 된 걸 찾으시는데 일단은 하다못해 마트에 현미식초라도 자주 드실 수 있는 습상을 드시려고 합니다. 이게 빙초산 식초만 아니면은 먹어 주시면 덕이 됩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초산 섭취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맨 먼저 가정마다 아마 이 당금주 이 술을 담아가지고 아까지 뭐 더덕이랄지 도라지랄지 여러 가지 약재들 술을 담아 주시는데 이거 담아 놓고는 그냥 저도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하수입니다. 하수를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캐가지고 한번 담아봤더만 술을 먹으면 맛은 참 있습니다. 좋아요. 술이 좋은데 이 너무 독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어차피 식초는 와인, 술을 초산 발효시키는 게 식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30도 되는 에틸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30도 되는 에틸알코올은 참 독한 겁니다, 사실. 이거를 일단은 에틸알코올에 의해서 하수 성분은 녹아 나왔을 것으로 보고 달로 우리가 천연 약재 같은 걸로 발효식초를 담는 것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같이 좋은 계절에 이런 것들 방치시켜 두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셔가지고 요거를 종초로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초는 꼭뭐 고급스럽고 좋은 걸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종초는 초상균이 살아있으면 종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담아가지고 지금 발효를 시켰는데 좀 이따 제가 발효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요거부터 요거를 이제
담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일단 이거는 알코올이 30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30도. 이 시중에 받는 당금주는 전부 30도입니다. 25도짜리 것에 나왔는데 어찌됐든 30도가 된 걸로 보고 나는 전부 30도로 이걸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도로 된 걸 보고 그럼 뭡니까? 식초는 한 8도 정도, 6도, 8도 그거보다 좀 낮아도 됩니다. 낮으면 나중에 이제 식초를 알코올 도수하고를 생각하시는 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맨 처음에 단 성분을 와인 발효, 알코올 발효를 시키면 절반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20브릭스를 알코올 발효를 시키면은 알코올 도수는 10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발효가 안 됩니다. 20브릭스의 그 양이 다 발효가 되려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고 오래된 그 와인들 보셨죠? 그런 과정이 거쳐야 이게 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식초를 담은 과정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 20브릭스를 발효시켰을 적에 거의 마지막에 3도가 한 4브릭스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16브릭스면 한 8도에서 7도 알코올 도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오늘은 요 지금 30도 되는 이 술을 8도 정도로 낮추는 과정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30도에 1대1의 물을 섞으면 15도가 되겠죠. 30도에 1대1. 30도에 1대1의 물을 섞으면 15도. 일단은 그거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지금 제가 1대1로 이거 15도 되겠습니다. 15도. 그러면 요 두 개만큼을 한 번 더 섞어줘야 됩니다. 방금 섞은 물만큼. 한 번 더 섞으면 한 7.5도 이래 나오겠죠. 두 개만큼 조금 모자라게 섞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그만큼 섞어 놓은 상태로 지금 했습니다. 이게 섞는 비율을 당금주하고 물하고 섞은 양에 그러니까 물을 1대1로 섞게 되면은 15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섞은 양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섞은 2배 정도를 넣어야만이 한 7도 꼭 2배까지 안 들어가도 되겠죠. 한 8도 정도 맞추면은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1대1로 했다가 또 2대, 그러니까 2배가 돼서 이게 2대2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통에다가 이제 안칩니다. 식초를 안치는데 안치는 과정은 그냥 제가 지금 이게 개우사리 당금주를 담았던 걸로 가지고 7월 23일 날 종초를 넣고 안친 겁니다. 이 안쳤을 적에 이미 지금 초막이 몇 번 내려앉았어요. 23일이면 오늘 해봤자 지금 한 20일도 안 됐죠. 이런 상태에서 이 초막이 형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막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식초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초막입니다. 여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식초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그럼 둘 것인가? 언제까지? 식초는 초박이 형성되는 과정이 식초가 다 된 게 아니고 식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게 뭐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초막이 더 이상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코올을 내가 여기 지금 8도를 맞춰가지고 종초를 넣어가지고 초산 발효를 시키는데 이 초산 발효 시키는 과정이 지금 거의 한 20일 요리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게 알코올이 초산균이 알코올을 먹고 이 전체적인 이 상태를 갖다가 그만큼 그러니까 8도 한 7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도 정도까지 그 과정이 아직은 다 안 만들어졌고 왜냐 아직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으면 계속 초막이 생깁니다. 초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산균이 들어있기 언제까지 이걸 놔둬야 되는데 걱정을 하시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안 생깁니다. 초막이 안 생길 때 그때 초산 발효가 거의 끝났는 것 같다. 그래도 완전 끝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직 잔고 알코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숙성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숙성. 그때부터는 이 천을 덮고 하는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밀폐된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서늘한 곳에다가 최대한 서늘한 곳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한 3년 정도 되면 이거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식초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식초를 제일 50년대부터 해가지고 빙초산 식초 아주 독한 그건 아마 산도가 거의 한 8도, 9도 이리 됐을 거야 아마. 아니 그 섞는 대로니까요. 2배로 식촉하면은 그거는 뭐 엄청나게 식거든요. 가공약품이니까. 그거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횟집에 가면 초장이랄지 또 초무침을 한다든지 그러면 식초하면 무조건 싫어야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신맛으로 식초를 넣어 먹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식초는 담아가지고 한 3년, 5년이 넘어가면 신맛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맛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초산균은 많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숙성 단계에서는. 그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걸 먹게 되면 좋죠. 지금 유럽 쪽에 발사믹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숲으로 만들어 드시는 그것들은 먹어보면 신맛이 거의 없어요. 그냥 샤콤할 정도지. 그래도 그 안 초산균은 엄청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드시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오이 피클 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이거를 담아 드시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먹기도 좋고 맛있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한번 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하세요. 그래 이제 준비하실 재료는 오이는 뭐 요즘 많으니까 오이를 준비하셔야 되고 오이 3개에 물 4컵 정도를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요즘 컵이 좀 큰 컵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소금, 요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그 입맛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짜게 하셔도 안 되겠고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좀 짜게 드셔야 여름에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이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리고 요 사이다 한 병, 사이다 한 병이 아니라 뭐 사이다는 좀 많이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입니다. 우리가 담은 식초 해서
오이를 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오이 물김치 담는 거는 막 중중중중 썰어서 했는데 요거 감자 깎는 거 칼입니다. 요걸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얇게 이래 가지고 착착착착 하시면 됩니다. 요래 된 거를 요거 좀 식구가 있으신 분들은 오이 한 5개 해도 뭐 크게 안 비싸니까 요즘 이거는 담아가지고 바로 드셔도 돼요. 뭐 한 30분 이상 지나면 그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럼, 자, 소금 넣고, 소금 몇 컵에 소금 뭐 한 한 2숟갈. 커피컵으로 한 반 컵, 좀 소금이 더, 아니죠. 응. 2숟갈. 큰 숟갈로. 큰 숟갈로 한, 간만 맞으면 되니까. 설탕도 그렇습니다. 좀 자기들 가미에 적당히 그리 넣어 드시면 됩니다. 요거 사이다가 꼭 들어가야 괜찮습니다. 사이다를 조금 좀 큰 컵으로 거의 한 컵 정도 해도 될 거예요. 오이 3개. 오이 3개니까 요 양을 꼬리까지 하는. 식초는 좀 넉넉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 근데 지금 저희 거는 이게 전혀 발효 식초라서 매실 액기스입니다. 매실 액기스. 식초 여기. 식초는 어디 넣었어? 그 밑에 있네, 그래. 보고 해, 그냥. 식초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식초를 좀 많이 드시라고. 이거를 개매서. 그러면은 일부러 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식사하시면서 식초 섭취를 하시는 거니까. 하루 3끼 먹으시면 3번 먹는 거고. 먹을 때 좀 넉넉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왜냐? 지금 오이 피클 요 김치가 엄청 맛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걸 요대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고마 이렇게 담그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땡초, 좀 매운 거 조금 넣으시고 싶으면 그걸 넣으셔도 되고, 또 양파를 또 잘게 썰어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한데 냉장고에 드시든지 시원한데 드셨다가 거의 뭐 30분 후에부터 드셔도 맛있습니다. 일부러 식초를 찾아 드실 필요도 없고 여름철 입맛 없을 적에 맛있는 반찬이고 식초를 활용할 수 있는. 식초를 넣는 거는 자가 입맛에 봐가지고 조금 더 세게 넣어도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조금 시다 싶으면은 다 마실 때는 좀 작게 넣으시고. 그러면 마늘도 좀 들어가도 좋고, 이게 땡초 마늘, 우리는 그걸 잘 안 넣는데 땡초 마늘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